국토부 장관님, 이 그림 아시죠? 네, 몽크의 절규입니다. 예. 분노와 절망으로 잠 못 이루는 사람들의 아우성으로 보여집니다. 이 정권이 만들려던 천국은 지옥이 되었습니다. 김 장관을 비롯한 정책 위반자들이 생각했던 정의는 불의가 되어서 피해자들을 절규로 몰아넣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비난이나 절망이 아니라 이 고통을 치유할 해결책을 찾아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장관님, 법률 유보라는 말 아시죠? 네네. 우리 법의 위계 질서는 헌법, 행정법,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지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침으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제한하는 것은 법에 위반된다는 것을 아시고 법의 법적 근거가 있어야 지침으로 할 수 있겠죠. 네네. 다음 장. 지난 3년간 시장에 대해서 장관께서는 17년도에는 사는 집이 아니면 좀 파시라. 또 금년 7월에는 서울의 주택 공급은 부족하지 않다. 또 8월 달에는 좀 기다렸다가 가격이 좀 떨어지면은 조정되면 그때 사는 게 안 좋겠냐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만약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똑같이 말할 겁니까? 네, 말씀하신, 저는 사는 집이 아니면은 좀 파시란 얘기는 다주택자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씀이니까 정부 정책도 지금 저희가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보고요. 주택 공급의 문제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공급되고 있는 것은 과거 5년 평균, 10년 평균에 비해서 적은 물량은 아닙니다. 이미 그것은 인허가 단계에서부터 확정되어 있던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추후의 공급을 위해서 저희가 3기 신도시를 비롯해서 128만 호의 공급 계획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조금 기다렸다가 적정한 가격에 매수하라고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지금 무리하게 빚을 얻어서 사는 것보다는 3기 신도시라든가 서울에 있어 저희가 공급 계획을 발표했으니까 그때 사는 것이 부채 문제나 이런 것들 두루 봤을 때 안정적일 것이다라는 취지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예. 시장의 흐름은 눈에 보이거나 만져지지 않고 다만 읽혀질 수 있을 뿐이라는 명제에 동의합니까? 긴 눈으로 보면은 맞는 말씀일 것 같습니다. 지금 가장 분노하고 있는 2030 세대 중에 무주택자는 465만 가구 중에 한 68% 되고 315만 가구인 건 아시죠? 예, 대체적으로 2030 세대가 무주택이 많죠. 예. 왜 이런 가격 상승이나 전세난이 왔다고 생각하세요? 가장 근본적인 것은 일단 유동성의 문제가 가장 그럼 클 유동성을 왜 것이라고 컨트롤 안 생각합니다. 하세요? 계속해서 3년 내내 유동성 과잉이라고 주장하면서 유동성을 컨트롤 안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의원님께서도 너무 잘 아시겠지만 일단 국토부가 유동성에 책임이 있는 부서는 아니고요. 그렇게 말하면 정부 전체적으로 핑계에 불과하시 아닙니다. 제가 나는 이제 능력이 말씀을 없다는 이야기와 드리겠습니다. 동일하잖아요. 아니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구한테 핑계를 대려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네. 일단 일단 최근에 있어서는 코로나가 가장 큰 원인이었고요. 경제 세계적인 저금리 추세에서 한국도 거기서 벗어나기 상당히 한계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합니다. 네. 제인 오스틴이 쓴 오만과 편견이라는 책 한번 봤습니까? 네네. 편견 때문에 내가 남을 사랑하지 못하고 오만 때문에 남이 나를 사랑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이 정부와 김 장관이 실패한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다음 넘겨주세요. 그 다음 장. 윤리와 도덕을 구분하지 못하고 정부가 시장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여기는 기본적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철학이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과 저하고. 네. 본 의원은 천벌이 두려운 것이 아니고 잘못을 잘못했다고 인정하지 못하는 인간의 편견이 훨씬 더 두렵습니다. 당신들의 그 고루함에 절망하고 정권이 바뀔 때까지 어떤 기대도 하지 않겠습니다. 결자 해지라는 말 아시죠? 네네. 지금 3년간 수없이 묶었으니까 우리 김현미 표현으로 이제 좀 푸시죠.
죄송한 말씀인데요. 지금 시장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한쪽에서는 유동성의 흐름이 있었고 한쪽에서는 지난 정부 말에 있었던 규제 완화가 한 축이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규제를 한쪽에서는 정상화시켜 나갔는데 아직도 유동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공급의 문제 이런 것들이 다 결합되어 있어 나타난다고 봅니다. 네. 아까 시장이 안정화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시던데 시장의- 정상적인 상태에서 안정화가 된다는 의미입니까? 아니면은 정상의 비정상화가 고착된 가운데 정상화가 된다는 의미입니까? 시장에서의 상승 추세가 꺾여서 안정적인 상태로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집을 2017년부터 3년 내내 지금 살까 말까 고민해 오던 2030 세대들의 그 불만은 지금 현재 안정화가 되기 때문에 해소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저는 조금 더 시장의 움직임을 좀 봤으면 좋겠고요. 제가 전에 한번 국회에서 말씀드렸었던 건데요. 3기 신도시라든가 서울에서의 그 많은 공급 대책들이 발표가 되었기 때문에 실제 이런 물량들이 공급될 때 2030이 참여하게 된다면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하면서 부채 부담이나 이런 것들도 상당 부분 덜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택 정책을 하는 국토부 관계관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철학과 새로운 판이 필요합니다. 어리석은 인간들은 윤리적 행위에 익숙해져서 열심히 규제를 만들지만은 시장은 이미 저 멀리 가버립니다. 자기가 하는 일에 확신에 차서 책임감을 느끼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충고합니다. 새로운 철학과 새로운 시장에 대한 이해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